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드디어 양봉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전일에도 18만 주 정도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이제 18만 주가 들어와요. 전일에 외국인이 들어오는데도 2단 하락이 나왔죠. 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줄줄줄 떨어지다가 한번 이제 2단 하락이 확 나오면 단기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에 외국인이 이 최저가에서 매수를 한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18만 주가 들어왔어요. 근데 물론 큰 물량은 아닙니다. 보통 지금 카카오가 지난번에 14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요때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들어왔던 물량이 보통 하루에 30만 주에서 많게는 한 100만 주 가까이 이런 식의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매도할 때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요. 떨어질 때 이때 이제 판 물량이 거의 하루에 100만 주에서 300만 주, 뭐 200만 주 이렇게 이제 왕창 팔았어요. 하지만 이제 매도세가 이제 거의 다 끝나고 매수세가 이제 지금 조금이나마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카카오가 이제 그동안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일단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한 번도 5일선 위로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하락을 시작한 이후에. 그렇지만 5일선을 이제 터치를 했어요. 그 전에는 5일선까지 오전에 올라왔다가 쭉 빠져버리고 5일선까지 올라왔다가 쭉 빠져버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었어요. 연두색 선이 요 선이 5일선이에요. 이 5일선을 단기적으로는 5일선 위에 올라타면 일단 단기 추세 전환의 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일단 5일선 언제 타나 했는데 이 외국인이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5일선에 딱 붙어 있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5일선만 맞으면 이제 윗꼬리를 달고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음봉인 거야. 그러다가 오늘 5일선에 붙어 가면서 다음 주에 이제 12만 원대를 안착을 하게 되면 12만 대로 안착을 하게 되면은 5일선 위에 이제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또 누가 내려오냐면은 이 11선이 내려와요. 이렇게 11선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위에 이제 21선이 있어요. 주가가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모아놓고 이 바닥에서 외국인이 또는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는 반등이 나온다 이겁니다. SK 하이닉스도 보시면 자, 이렇게 됐죠. 막 급락을 했어요. 그때도.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저점을 딱 찍고요.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찍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크게 오르는 거 없이 그렇지만 떨어지진 않아요. 자, 이러면서 5일선, 11선, 21선을 다 끄집어 내렸어요. 이렇게 이평선을 다 밀집시켜 놓게 되면 이 밀집시켜 놓는 와중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매집이 일어나는 거죠. 외국인 기관이 여기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도 이제 오늘 반등이 시작이 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중요한 라인은 이제 11만 5천 원이 됐어요. 그전에는 저점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저점을 알 수가 없었지만 종가상 계속해서 종가가 이제 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하락을 쭉 했었는데 오늘은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도 상승해서 끝난다. 그래서 단기 바닥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저점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11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게 되면 이제 단기 바닥은 11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만 원대로 올라서게 되면은 일단 단기 추세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11만 5천 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11선, 21선 등이 내려올 때까지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반등이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올라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처럼, 여러분 삼성전자 보면 SK 하이닉스하고 조금은 다르죠. 수급이 들어오긴 오는데 급락이 이렇게 팍 하고 급락 나오고 나가지고 5일선이 안착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서 11선이 안착하고 또 조금 더 올라서 21선이 안착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패턴을 만들게 된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패턴이냐 SK 하이닉스의 패턴이냐 두 가지 패턴으로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11만 5천 원을 뭐 다음 주에라도 깨면 다시 또 저점이 어딘가를 또 확인해야 되겠지만 자, 일단 지금은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기관도 오늘은 좀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단기 바닥을 찍고 12만원 위에 올라서게 되면 5일선을 안착하게 되는 자 이러한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카카오도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추세가 전환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이 카카오가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네이버도 이제 반등이 나오죠. 보면은 계속해서 네이버는 어쨌든 이 4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번처럼 빡 떨어지고 나서 줄줄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이제 반등 나오려고 이제 폼 딱 잡죠. 근데 네이버는 이미 떨어질 때는 같이 한번 빡 떨어졌지만 다음 날부터 40만 원이라는 이 중요한 가격대,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때 지난 7월 달부터 강조를 드렸죠. 이 40만 원이란 가격이 왜 중요하냐고 막 그랬냐면 이거 보시면 40만 원이란 가격대를 지난번에 계속 돌파를 못하던 자리를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40만 원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뭐라 그랬어요?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 지지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40만 원 지지 딱 받고 그 다음에 한번 46만 원대까지 추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지난번 지수 떨어질 때도 42만 원대를 계속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 IT 업체들 규제한다. 자,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지만 타겟이 카카오가 타겟이다. 네이버는 좀 다르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4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에 의한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지지. 그래서 지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재가 터지면서 내려왔을 때는 사실 뭐 어떤 지지 저항이나 아니면은 또 이 기법의 자리나 이런 게 악재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악재가 없이 수급에 의해서 사고팔고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아주 좋은 매수의 찬스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악재가 떠가지고선 떨어졌을 경우에는 사실 매수 타점으로는 불분명해요. 그런데 지금은 네이버는 악재가 나온 것에 대한 이 주가를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40만 원대에서는 계속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다 희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네이버도 양봉이 나와주면서 5일선 위로 드디어 올라서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5일선이 크게 보면 이렇게 주가가 쭉 내려오다가 옆으로 이제 일단 얘는 5일선 옆으로 누웠어요. 이렇게. 그죠? 옆으로 눕긴 누웠지만 양봉은 안 나왔어요. 그죠? 5일선 위로 타지는 못해요. 저점이 지켜지니까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저점이 지켜지니까 5일선이 내려오다가 이제 옆으로 꺾이긴 했지만 이 5일선 위로 한 번도 올라선 적은 없어요. 그죠? 한 번도 올라선 적이 없다가 드디어 오늘 올라서는데 11선까지 그 사이에 다 끌어내려 왔습니다. 네이버도 40만 원대 지지하면서 5일선, 11선, 또 이제 21선 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40만 원 계속 지지하게 되면은 반등의 자리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네이버도 이제 수급을 보면은 자, 외국인이 그동안에 살살 들어왔었어요. 사실 외국인이 네이버에 들어올 때는 거의 20만 주 정도의 이 매수세가 쭉 들어왔었어요. 그죠? 그리고선 또 팔 때는 이때 이제 많이 팔았죠. 악재가 나오면서 뭐 50만 주, 그 다음에 이제 10만 주, 20만 주씩 팔아 제끼다가 최근에 매도세가 없는 것만도 참 다행이다. 라고 이제 봤었는데 매수세가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7만 주 정도의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일선 위에 안착을 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해서 이제 일단 21선 위에 안착을 한 다음에 자, 이 가격대가 이제 바로 61선까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죠? 77,700원입니다. 이 77,700원이 바로 딱 직전 고점이에요. 여기는 이제 600원이고 600원, 700원. 자, 오늘도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을 해서 야, 오늘 78,000원 한번 찍나 봤어요. 그랬더니 딱 77,700원을 찍고 오늘도 77,777이에요. 자, 여기를 찍고 아직 돌파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참 보면은 삼성전자가
아무렇게나 이제 막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이 1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이 컴퓨터로 계산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지난번에도 이 고점 박스권에서 고점을 넘을 때 86,400원을 못 넘었어요. 계속 이 줄을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쳐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박스권 상단이죠. 여기를 못 넘어갔어요. 단 100원도 못 넘었어요. 희한하게. 그냥 누군가 사가지고 넘을 것 같기도 한데 단 100원이라도 이거를 못 넘으니까 그 다음부터 줄줄줄줄줄줄 하다가 아무리 수급이 들어와도 못 넘으니까 이제 급락이 나왔고 다시 이제 하나씩 계단식으로 밟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길게 보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넘어야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 수급을 봐야겠죠. 자,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답게 크게 이제 뭐 들어오거나 크게 나간 건 없어요. 기관은 역시 조금 팔고 외국인이 이제 조금 샀어요. 개인은 조금 팔고. 자,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은 좀 들어와 주면서 일단 5일선 위에 계속 안착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제 이 60일선이 77,000원대에서 주가가 계속 77,000원대에 있죠. 이렇게 77,000원대에 쫙 머물러 있으면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는 이유가 여기 위에 60일선이 있어요. 이 60일선이 상당히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에도 보면 60일선이 상당히 큰 저항 역할을 해주면서 넘으려 그러면은 60일선. 자, 이때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빵 넘는가 싶었는데 또 이제 급락이 나왔고. 자, 그래서 60일선이 그동안에 저항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자, 이제 60일선을 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8만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8만원대에 121선이 있으니까 다음 이평선까지만 가도 8만전자를 찍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0일선 넘기 위해서는 좀 뜸을 들여요. 바로 넘을 수는 없을 거고, 바로 넘을 수는 없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월 둘째 주에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아직 이제 9월 달이 일주일 남았고, 10월 달 한 1주, 한 2주? 2주에서 3주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3주 정도가 남았으면 2주 반, 3주 요 정도 남았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올릴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 떨어뜨리고 쫙 있다가 조금씩 올려가지고 이제 돌파시킬 때 한번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한 2주 동안 올려요. 그리고 8만 전자가 딱 됐어. 8만 전자가 되거나 혹은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지난번 전고점이었던 83,000원 부분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진짜 나이스하게 올라간 거고 안 그러면 이제 8만 전자까지 이 정도 올려고 놓고선 실적 발표를 딱 때리면은 또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도 떨어지고 나쁘게 나오면 주가를 끌어올릴 것 같으면은 나쁘게 나왔지만 내년에는 좋게 나올 거야 혹은 4분기에는 좋게 나올 거야 이러면서 또 주가를 거꾸로 끌어올리죠. 이래도 저래도 다 세력 맘대로 하는 그런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죠. 삼성전자를 컨트롤하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개인은 컨트롤 못해요. 기관도 그렇고. 자, 그래서 실적 발표 때까지 시간 맞춰서 전고점이나 8만 전자까지는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그냥 주가를 외국인 들어온다고 쭉쭉쭉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까 뜸을 들였다가 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 60일선을 이제 돌파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실적이 지금 상당히 지금 좋게 잡힐 전망이 지금 계속해서 증권사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뭐 뻔히 알겠죠. 실적 좋게 나올 거. 그러니까 주가를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씩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네가 나쁘다고 한 얘기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막 끌어오지는 못하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말을 바꿔요. 아, 삼성전자 앞으로 뭐 반도체가 좋아지고 반도체 빅사이클 온다고 올 1년 내내 얘기했어요. 근데 빅사이클 온다고 1년 내내 얘기했는데 주가는 한 번도 안 끌어올리다가 계속 떨어뜨리기만 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빅사이클인데 뭐 반도체 가격이 이 디램 가격이 어쩌고 삼성전자는 뭐 경쟁력이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또 안 좋은 얘기하면서 이제 주가를 내렸잖아요. 지네가 싸게 살라고 봐요. 싸게 사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8만 원권에서 놀던 삼성전자를 72,500원까지 떨어뜨렸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7만 원대 이 초반에서 73,000원, 4,000원, 5,000원 여기서 지금 계속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잖아요. 그런다니까요. 이러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참 매집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팔아요.
외국인이 팔면서 이제 수익을 판다는 얘기는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팔면서 이제 올린다고요. 예, 그를 심산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자 10월 달에 좀 더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오늘은 좀 내렸네요. 지금 오늘 좀 내렸는데 전일에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다가 전일에 외국인이 조금 팔아서요. 10만 주 그런가 보다. 근데 이틀 연속으로 판 거는 근래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번 급락이 나온 이후에 10만 원 라운드 피겨 찍고 이때부터죠. 딱 10만 원 찍을 때부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쫙 들어왔어요. 2달 동안 들어오는데 2달 동안 안 들어온 날이 뭐 한 3일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이 강력한 집중 매수세가 바닥권에서 이뤄졌는데 이틀 연속 안 들어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근데 조금 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또 조금 내려요. 그런데 아직은 10만 원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요 481선 여기를 계속해서 지지를 하면서 요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매직 구간이다. 자, 그리고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를 했지만 자, 아직까지 뭐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또 10만 5천 원권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뭐 여기서 양음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양봉 나왔다, 음봉 나왔다, 양봉 나왔다, 음봉 나왔다, 뭐 이렇게 양음량 패턴이 쭉 나오면서 자, 이 박스권 10만 7천 원권, 자, 그리고 10만 2천 원권의 저점 라인, 자, 요 안에서만 이제 움직여 준다 그러면은 수급이 다 차면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21선까지 다 밀집을 시켜놨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언제 올려도 이상하지가 않는데 문제는 SK 하이닉스도 10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죠. 자, 그러면은 10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선 이렇게 있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 가지고 떨어뜨리더라도 자, 일단 그때까지는 횡보를 한 다음에 외국인이 사놓은 게 있으니까 한 번은 반등을 시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실적 발표 전까지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전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이제 내릴만 하면 이 라운드 피겨 가격대, 이 전 저점 이런 자리가 오면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누군가는 자꾸 이게 딱딱 받치긴 해요. 외국인이에요, 보니까. 예, 외국인이 주가가 20만 원대로 떨어질만 하면은 한 번씩 탁 들어와 가지고 양봉을 하나씩 만들어 놔요. 그런데 그렇다고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21선 위로 복귀를 시키는 것도 아니야. 오늘도 전일에 양봉을 만들면서 5일선 위까지 올려놨는데 그럼 웬만하면은 21만 원 넘어가지고 21선 위에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딱 21선을 이 고점으로 잡고 못 넘어가요. 21선 위에 안착을 하려면 21만 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를 못 올립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팔아요. 예, 어제 조금 샀다고 그저께 조금 샀다고 오늘은 또 조금 팔면서 21만 원 위로 안 올려줍니다. 21만 원 위로 올려주면은 21선 위에 안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쌍바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만듭니다. 예, 참 대단하죠. 예, 그렇지만 일단 21선이 이 우하향하던 또 11선도 마찬가지고 우하향하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옆으로 이제 이렇게 눕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직 21선 위에 올라타지 않았으니까 완벽한 추세 전환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수급도 아직 그저 그래요. 예, 기관은 또 냅다 계속 팔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현대차는 하락 추세 속에 이 횡보 중이다. 21만 5천 원, 21만 5천 원대가 종가상 요 하락했다가 지난번에 반등 나오고 나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 21선 위에 이렇게 올라선 다음에 첫 번째는 21선 위가 되려면 21만 원 위로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21만 5천 원대. 자, 요거를 만들어서 돌파를 시키면 21만 5천 원을 돌파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추세 전환이 나옵니다. 나올 듯한데 참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현대차. 자, 아직까지 수급이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아직은 시원하게 안 주고 있다. 자, 하지만 저점은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21만 원대 올라서서 반등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보시면 자, 근데 오늘 기아는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네요. 계속해서 이제 버티면서 이제 반등을 주고 있다가
외국인이 그동안에 이제 계속 들어왔어요. 뭐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들어오고 있다가 지난번에 이 애플카 이슈 때문에 한번 이제 확 내렸을 때만 팔고 나머지는 계속 수급이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팔았어요. 자, 오늘 좀 팔면서 음봉으로 좀 내렸는데 지난번에 요 82,000원대 자, 이렇게 한번 딱 떨어졌을 때 있죠. 요 자리가 이제 82,000원이에요. 이 자리가 악재가 나오면서 뭐 악재가 아닌 악재죠. 예, 이건 뭐 다 애플하고 안 한다고 벌써 올 1월 달에 다 얘기 나온 건데 다시 또 뭐 애플이 자기네 마음대로 안 하겠다. 안 하는 줄 알고 있었어. 근데 그거 뉴스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이제 주가를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랬고 나서 계속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주가를 이제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이 정도 수급이 들어왔으면 이 안에서만 들어오지 말고 다시 요 86,0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란 말이에요. 이 가격대 위로 빨리 이제 올라서야 돼요. 왜 86,000원대가 중요한 가격대냐면 여기가 이제 그동안에 쭉 지지를 했던 121선이 이제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기아는 21선, 61선, 121선 다 이평선을 밀집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완전 정배열로 싹 전환이 되는 그런 모양을 언제든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도 수급이 들어왔으면 한 번씩은 살짝 올려줄 만한데 또 좀 들어와서 올릴만 하니까 조금 팔면서 또 이제 주가를 다시 이 82,000원대로 다시 내려옵니다. 자, 요게 조금 이제 아쉽다는 거예요. 뭐 큰 물량이 아니고 조금만 팔아도 주가를 갖다가 조정을 마음대로 지금 외국인이 하고 있다. 기관은 뭐 주야장창 지금 팔고 있고요. 자동차는 근데 기관이 좀 들어와 줘야 주가 상승이 제대로 나오는데 자,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집하고 있는 와중에 빨리 요 121선 위 중심선이 요게 지금 86,000원대로 올랐으면 돼요. 그러면 61선까지도 다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딱 그 올릴만한 자리까지 가니까 또 내려. 빨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빨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자, 82,000원만 안 깨지면 일단은 박스권에서 82,000원만 안 깨지면 괜찮습니다. 조금 캔들의 모양이 양봉을 다 먹는 음봉이 나와서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겠어요. 82,000원만 안 깨지면 되는데 다음 주에 82,000원 지지하고 다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지지를 해줄지 또 82,000원을 좀 수급상 또 저점을 좀 이탈했다가 또 8만원 찍고 반등 나올지 자, 어쨌든 지금 수급이 잔뜩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나빠질 거는 없겠지만 빨리 안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아까운 상황입니다. 자, 기아는 다음 주에 요 82,000원 지지하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이 지금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지금 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씩 나올 적마다 외국인이 또 이제 잔뜩 들어오면서 이 주가가 이제 또 반등을 줍니다. KB금융은 전일에 51,000원을 딱 찍고 이 반등을 주기 시작을 해서 오늘 또 53,000원까지 나오는데 외국인이 또 잔뜩 들어왔어요. 자, 지금 이 KB금융도 지금 5만원권 정도 바닥권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오면은 특히 이제 지금 보면 5만원은 뭔 일이 있어야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수가 확 빠진다든지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번 확 떨어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외국인이 좀 팔면은 51,000원까지는 내려오거든요. 그럼 51,000원 정도에서는 단기적인 바닥으로 잡고선 이 단기적으로 박스권 안에서의 박스권 매매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 5만원대 초반과 이 54,000원 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5만원대 초반에 한번 내려오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53,000원, 4,000원 정도 가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 요렇게 박스권 매매도 사실 좀 짭짤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또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오늘은 또 이 53,000원까지 또 쫙 하고 올랐어요. 그래서 KB금융이 오르니까 이제 금융주들 오늘 또 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추세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건 아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121선, 이 121선이 드디어 살짝 옆으로 이제 눕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서서히 아주 미세하지만 잘 보면은 이제 밑으로 약간 꺾이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51,000원, 뭐 52,000원, 53,000원 이 부분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다 내려오고 밀집시켜 놓은 다음에 이렇게 빵 하고선
올리기 위한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 수급은 요 지금 횡보하는 요 구간, 요 횡보하는 구간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도보다도 매수세가 훨씬 많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기관도 냅다 팔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간간히 조금씩 들어와요. 어제 오늘은 또 외국인과 더불어서 기관이 또 쬐끔 매수해 줬어요. 자, 이러면서 KB금융도 바닥권에서 모아가고 있다. 외국인이 모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매집이죠.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54,000원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한지주예요. 신한지주가 지금 KB금융은 외국인이 조금 사다가 좀 팔고 사고 해서 이제 박스권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데, 이 신한지주도 물론 박스권이긴 박스권인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낮다, 좀 더 집중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전일에도 37만 주 들어오고 오늘 32만 주 들어오면서 연속해서 주가를 이렇게 또 쫙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신한지주가 사모펀드가 지금 들어왔네요. 연기금도 그동안 좀 팔다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신한지주가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습니다. 자, 들어오면서 4만 원이 박스권인데, 상단인데 박스권 상단이 4만 원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단은 이제 37,000원이죠. 37,000원인데 지금 38,000원대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 4만 원 근처까지 오늘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얘는 신한지주는 요 121선까지도 오늘 돌파를 시켜버렸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신한지주는 4만 원대를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뭐 하단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까지 안 내려와요. 이렇게까지 안 내려오고 조금 이제 조정받고선 횡보하게 되면은 다시 4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신한지주가 KB금융보다는 수급적인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먼저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은행주들, 자, 그리고 또 보험주들 한번 또 봐야 될 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은행주도 은행주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보험주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화재가 최근에 딱 차트가 보면은 지난 4월 달에 그동안에 계속 돌파를 못했던 이 481선을 이제 돌파를 지난번에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아주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요 그림을 딱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정확하게 고점과 고점을 딱 일직선으로 있죠.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 이 추세가 시작됐던 이 라인부터 쭉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주 직선으로 정확하게 여기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상단 박스권이지, 터널이죠, 터널을 만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화재도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서히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와요. 보면 외국인이 컨트롤하는 종목이에요. 삼성화재는. 지수가 좀 하락할 때도 뭐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60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 터널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수급도 외국인이 아주 쭉 꾸준히 들어오고, 또 외국인이 어제 오늘은 또 살짝 팔았어요. 근데 기관에서 또 들어와요. 즉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이 기관이 좀 매도가 있고, 외국인이 살짝 차익 실현 나올 때는 또 기관에서 들어와 주고,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화재도 이렇게 있다가요, 한번 이제 테이퍼링 이 얘기가 가시화되면서 이제 이슈가 불거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단 채널을 여기를 뚫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던 종목이 딱 꺾여가지고선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죠, 지금.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 추세선을 여기를 딱 뚫으면 뚫고 나서 이제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한 단계.
이 1단계로 가던 게 2단계로 가는 게 요렇게 되는 시점이 이제 한 번은 올 것이다. 자, 그래서 삼성화재도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를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현대건설도 최근에 이제 반등을 아주 멋지게 잘 줬어요. 멋지게 반등을 줬는데 정고점을 딱 남겨놓고, 그죠? 반등이 쫙 나오고 수급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56,000원대까지는 딱 올려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요 56,000원이 지난번 주가가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던 딱 그 자리까지는 다 올려놨어요. 예, 떨어지기 전 자리까지도 다 올려놨어요. 그렇게 놓고 수급이 들어온 상태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이 정고점을 돌파시키기를 기대해봤는데 주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죠. 자, 지금 그래서 전일하고 오늘하고 이틀 동안 연속해가지고선 이 매도세가 나옵니다.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량 라인은 이제 여기에요. 예, 121선.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우상향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 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내려도 조정이 나와도 그냥 조정이구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깨게 되면, 121선을 깨게 되면 일단 그동안 지켜왔던 추세선이 깨지는 거고, 그리고 이 52,000원을 깨게 되면은 전저점은 가능하면 안 깨야 추세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라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깨지면 그 다음에는 별로예요. 안 깨야 돼요. 그래서 자, 외국인이 또 어떻게 이렇게 약한지, 이게 좀 들어올 때는 뭐 왕창왕창 들어오는데 쬐끔 팔았어요. 2만 주, 6만 주 이렇게 쬐끔 팔았는데 들어오는 거에 비하면 반도 안 돼요. 예, 하루 들어오는 양의 반도 안 되는 물량을 팔았다고 이렇게 막 쫙 하고 또 떨어뜨리는 것도 참 너무 이 외국인 기관에 휘둘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52,000원은 어떻게 하든지 지지를 해줘야 되고, 자, 다음 주에는 여기서는 이제 지지하는 이게 캔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나와주고 52,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지수 하락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데도 주가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5만원이 상당히 중요한 라운드 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해줘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지난번 엔벨롭처럼 막 떨어질 때처럼 저점을 잡기 위해서 막 떨어지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전고점 6만원대까지 가자니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정 구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등 이후에 하락하고 반등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 위한 초입 구간에서의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일부 매도세가 이제 조금 나왔고, 자, 그렇지만 52,000원대는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만 보면서 다음 주에 52,000원대 지지를 하면서 반등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DLENC입니다. 자, 이제 대림산업이죠. 전일에는 또 외국인 기관이 살짝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이제 양봉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오늘 조정봉이 나왔어요. 외국인 기관이 이제 일제히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지수가 오늘 조금 밀린 감도 있고, 자, 그래서 아직까지 또 테이퍼링 관련되고 또 중국 이 헝다그룹, 헝다 관련된 약세가 아직 완전히 이제 끝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자, 미국의 테이퍼링 또 중국의 헝다 위기로 지금 조금 건설주들이 좀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도 내리고 DLENC도 내리고 건설주 대부분이 오늘 조금 약세예요. 그래서 좀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떨어졌지만, 자, 뭐 자체 내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자, 일단 14만 5천원이라는 이 가격대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 게 좀 이제 아쉽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좀 안 좋은 모양새라고 한다면 이렇게 윗꼬리를 딱 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라인을 딱 찍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이렇게 생긴 캔들이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피레치처럼 반짝하고선 이렇게 윗꼬리가 딱 달린 캔들 있죠. 요런 게 나오면 좀 안 좋아요. 차라리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딱 돌파돼야 될 지점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정고점이 어딘지 아니까 이 정고점을 딱 찍고 반등을 못 해주고 있으면 조금 아쉽다. 그러면 이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14만 5천 원대를 올라서서 완벽하게 양봉으로 돌파를 해줘야 안심을 하고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림 ENC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DL ENC는 무조건 기관이에요.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14만 5천 원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오늘도 소재 관련주들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 완성차 대기업들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구간이고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이상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이 상승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삼성 SDI가 막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고, 자, 이제 이 중심선 72만 원권에서의 이제 지지,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뭐 특별한 추세 전환의 이제 모습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 조정 구간.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한데 오늘은 좀 팔았네요. 오늘은 조금 이제 팔았으니까 또 음봉. 자, 이러면서 아직까지 추세가 이렇게 상방으로, 그렇죠? 이렇게 상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방이에요. 그러면서 자, 여기 중심선 부근에서 일단 72만 원권을 계속 이제 지지를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이 추세를 이렇게 딱 돌려서 이렇게 전환을 한다든지 21선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21선, 61선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려고 그래요.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자, 이러면은 일단 추세가 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약간 꺾이는 이런 모습이 바로 21선과 61선의 이 데드 크로스예요. 이게 나오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조정 구간이다. 계속해서 이제 관망의 상태다. 이제 이렇게 계속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소재 또 뭐 부품, 자,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세를 계속 연출을 시키고 있죠.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오늘도 아침에 이제 시가는 좀 플러스로 출발을 해서 14만 원대를 지지를 해주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딱 떨어졌지만 14만 원 밑으로 살짝 장중에 내려갔지만 종가상으로는 14만 원 위로 올렸고, 자, 오늘도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13만 9,500원, 그러니까 14만 원 근처에서 일단 지지를 아직까지는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자, 거래량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었고요.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지지를 양음양 형태로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LG전자도 지난번에 한번 휙 하고 떨어진 게 LG화학 때문에 떨어졌죠. LG화학 때문에 떨어졌지만 애플과의 애플카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확 올랐고, 애플이 자체적으로 전기차 만든다. 그 전기차 만드는 부품 업체가 LG전자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번 올랐지만은 또 그 주가를 다 빼요. 왜 빼나 했더니 실적이 안 좋대요. 자, 실적이 안 좋게 된다고 해가지고 안 좋으면은 그건 주가가 빠지는 게 맞죠. 근데 계속해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 자, 이번 분기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다음 분기에는 이보다 안 좋을 수는 없다. 다음 분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또 이제 말을 갖다 만들어요. 그러면서 또 주가를 갖다가 끌어올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LG전자는 지금 중요한 14만 원대 가격대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 자, 여기에 수급적인 현황이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전일에 그냥 주해장창 매도만 하던 이 외국인이 전일에 살짝 조금 들어와요. 근데 요 물량 갖고선도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버팁니다. 자, 그러면은 LG전자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보다도 개인의 매수세가 지금 많아지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만 반등을 조금이라도 이제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은요 냅다 팔아요. 그럼 누가 사겠어요? 외인이나 기관에서 들어와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14만 원 지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그렇게 눈에 띄는 수급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14만 원대 지지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이틀 동안 중국 헝다 또 이 이슈하고 그다음에 또 뭐 미국 테이퍼링 자 이런 이슈가 지금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출렁거렸는데 자 이제 어느 정도 또 악재가 나왔지만 좀 정상화되면서 다음 주에는 한번 또 반등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주말에 또 공부하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또 이도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위에 상담 문자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매수가 또 이제 비중 또 이 갖고 있는 사연 이런 것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